많이 들고 왔는데. 아, 나 근데 문상문제 그거 좀 잘 쓰고 있긴 해. 어디다가 쓰냐면 거기다 써. 요즘에 생활 패턴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일어나자 하고 일어날 시간하고 잘 시간 할 때 문상문 얼굴 해놨으니 뭔가 일어나야겠다. 뭔가 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얼굴 보면 약간 깜짝 놀라. 그러니까요. 그 표정이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오늘 일단 1교시는 제 목표는 7단원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될까? 이번엔 됐는데? 7단원을 하는 건데 그래도 7단원은 우리가 시험범위 다 들어가죠. 모든 사람 다. 그래서 그걸 다 하고 항목은 끝나. 그러면 이제 왜 안 뜨지 오늘? 불길한 판서를 해야 할 것 같은 이해가. 맞다. 아찔할 뻔했네. 그래서 7단원을 사실 우리가 좀 하긴 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그냥 하는 느낌으로 보고 오늘은 그 우주 은하까지 다 나가도록 할게요. 은하와 우주 거기까지 다 나가도록 하고 저번에 했으니까 안 들은 친구도 있고 하긴 하지만 조금 빠르게 나가보려고 합니다. 응? 나도 항상 님들만 졸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도 졸려. 나도 아침 수업은 나도 너무 힘들어. 난 여기 올라면 7시 40분에 일어난다 했는데까 이 사람들이 말이야 아침마다 이렇게 하게 돼. 애들아 보내지 마 이 새끼야. 뭐 보냈어? 이렇게 다 같이 봐야 돼. 능지처참해야 돼. 어쩌라고. 나도 한숨도 나는 잘 자긴 함. 근데 어제 그제 내가 한숨도 못 자가지고 힘들었지. 왜 이렇게 좋아해? 아씨, 너 뭐야? 진짜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문성원 팬클럽인가 봐. 왜 그래? 재밌다. 관종이네, 관종. 맞아요. 그래서 뒷머리도 기르나 봐. 자, 봅시다, 님들아. 7단원 별과 우주고요. 쌤, 표결을 하셨어요. 오, 진짜 필기할 거지? 잘 놀아야겠다. 자, 용준아 수업하자. 안녕. 준아야, 왜 늦게 왔어? 저 상실 갔다 왔어요. 왜? 내가 난독이야 207이라고 보냈는데. 응? 7단원 별과 우주고. 네. 소연이 안 와요. 소연이 오늘 못 온대 갑자기. 네? 오늘 아침에 뭐 집에 일이 생겼다면서 그건데. 별과 우주고 첫 번째로 우리가 했던 게 이 별과 우주 세 단원으로 나눠져
첫 번째는 시차, 연주 시차에 대한 얘기. 다음 두 번째는 별의 특성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은하와 우주. 사실 은하랑 우주 얘기는 배울만 한데요. 뒤에 막 우주선 만든 거 역사 있거든? 그건 조금 힘들 수도 있어. 너무 맥락 없이 막 스푸트니크 1호 막 이런 거 외워야 돼가지고. 아마 순서 나열하는 정도로 시험에 나올 거고요. 크게 부담은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우리 먼저 연주 시차를 하기 위해서 시차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시차가 뭐였죠? 이 시차는 어떤 한 물체를 바라볼 때 관측 지점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그 시각 차이예요. 말로 들으면 어려운데 그림으로 보면 훨씬 쉽습니다. 한 물체를 바라볼 때 관측자의 위치에 따른 시각 차이. 그러니까 여기 이 시차가 일어나려면 어쨌든 그 한 물체를 바라보는 관측자의 위치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우리 두 가지 볼 거예요. 물체가 움직일 때하고 관측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때 이렇게 볼 건데요. 먼저 처음에는 물체의 거리가 멀어질 때를 볼게요. A하고 B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이 까만색에서는 시차가 여기가 되는 거죠. 이 관측자의 위치 차이 요만큼. 근데 만약에 이 별이 조금 더 뒤로 갔어요. 그러면 그때는 시차가 아까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뭔가 시차랑 거리는 상관관계가 있나 봐요. 그럼 만약에 이 별이 더 가까워졌다라고 해보면 이때는 시차가 훨씬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뭔가를 알아냈죠. 이게 뭐냐면 시차랑 거리랑 반비례하는구나. 지금 거리가 짧아질수록, 거리가 줄어들수록 시차는 점점 커지게 되겠죠. 시차는 커진다. 언제? 물체와의 거리가 짧아질수록. 이거 다 했어? 널 위해 준비했어. 하이퍼하게 그거 다 풀면 또 다른 거 줄게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그거 풀고 있어요. 네. 왜? 저희 토요일 어디 가서 왔어요? 뭐라고? 저희 토요일 날 했어요. 저번 주 토요일? 어제? 저번 주 토요일 놀았잖아요. 우리 놀았다고? SM 놀러 갔잖아요. 내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수업 끝나고? 나 중앙동 갔어. 안산에 안산. 이태원 안 갔는데. 안 갔어. 이태원까지 어떻게 가? 학원 수업 7시까지 하고 이태원까지 어떻게 가? 못 가지. 근데 나도 그날 연락 되게 많이 왔어. 그날 나도 놀러 간다고 딱 봐 누가 봐도 놀러 가는 것처럼 하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전화 오고 그랬는데 난 이태원까지 못 갔어. 근데 그 이태원뿐만 아니라 그때 안산 중앙동인데도 사람이 진짜 많았어. 그날 그냥 사람이 엄청 많고 그 안산에서도 할로윈 분장을 하고 다니는 거야. 깜짝 놀랐지. 빨리 집에 가자 친구들아 이러면서 친구들 데리고 집에 가서 돼지 같이 했어. 여기다 프로 사요. 프로로 사요. 여파 프로로 산다고? 맥스를 사야지 간지지. 뒷머리 길렀으면 맥스 정도 해줘야 돼. 맥스 딱 껴줘야 되는데. 프로 2? 몰라요. 프로 2가 근데 나을걸? 이번에 프로 1이랑 조금 다르다던데. 그래서 뭐가 나야 뭔가 좀 더 좋아졌다. 난 잘 모르겠어. 그냥 아니 저 똑같은 에어팟 건데, 1세대 쓰는데 너무 끊겨요. 1세대를 쓰면은 안 좋은 점이 배터리가 너무 짧아. 맞아요. 나도 그거 1세대 사다 쓰다가 프로로 갈아탔는데
이게 좋아요. 에어팟이 나이가 들수록 배터리 수명이 짧아져. 그니까요. 한 2시간 들으면 끊어지지 않아? 에어팟이? 그 정도까지는 난 그 정도였는데. 쌤 얼마나 엄청 열심히 들었다. 거의 뭐 내 귀야 내 귀. 대신 나 대신 세상을 들어주는 중. 자 이제 하나의 물체를 쳐다볼 때 이 관측자의 위치가 점점 멀어진다. 멀어진다고 하면 이 시차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A와 B의 이런 두 칸, 지금 모논종이 두 칸 정도의 거리라고 하면은 시차가 요만큼이 되고요. 만약에 이 시차가 더 커지게 되겠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러면 여기서는 관측자 사이의 위치가 멀어지면 시차가 커지는구나. 요건 나중에 언제 나오냐면 공전 궤도, 연주 시차 얘기할 때 공전 궤도가 커지면 시차가 커진다 라고 할 때 이 내용이 사용이 되게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관측자 사이 거리가 클수록 시차는 커진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보통 첫 번째에 나오는 걸 많이 보긴 하는데 공전 궤도에 대해서 나중에 물어본다고 하면 두 번째 걸 보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차에 대한 걸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차를 기반으로 해서 연주 시차라는 내용을 배우게 되죠. 연주 시차는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할 때 시차가 생기겠죠. 6개월이면은 지구의 공전 궤도에서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관측할 때 시차의 중요한 거는 2분의 1. 2분의 1까지는 해줘야지 우리가 이 거리랑 시차를 완전히 는의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 해야 되지? 등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시차로만 봤을 때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만 따질 수 있지 완벽하게 뭔가 등식으로 나타낼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주 시차 같은 경우까지 연주 시차로 이제 시차의 절반 나눠주게 되면은 그거랑 완전히 반비례하게 돼요, 거리가. 그래서 그려보면 별이 있고 공전 궤도가 있고 지구가 6개월에 의해서 이렇게 양 끝에 존재를 하게 되겠죠. 우리 12개월이 한 바퀴 다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 끝에 존재한다고 하면은 네, 요만큼의 이렇게 되고요. 이 사이에 우리가 방금까지 요거를 시차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요거의 절반을 연주 시차라는 걸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연주 시차는 당연히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크기가 작아지겠죠. 연주 시차는 우리가 초로 나타내게 되고요. 거리는 파색으로 나타내고 거리분의 1이다. 이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많이 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연주 시차의 단위 초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겠죠. 우리가 어느 각도를 얘기를 할 때는요 1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1도. 그죠? 1도, 2도, 3도, 뭐 360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연주 시차는요 1도를 60번 쪼개요. 그러면 우리가 60분이라고 얘기해요. 저 분은 시간에 대한 단위 아닌가? 우리가 시간에 대한 단위랑 이 각도에 대한 단위가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 분은요 시간분이 아니라 1도를 60번 나눈 거를 60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또 60번 나눠서 3600초가 되면 이제 이 초가 연주 시차에 사용되는 초입니다.
그러니까 연주시차 자체가 엄청 작은 값이지. 그러니까 1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1도는 연주시차로 얘기를 할 때는 3,600초가 된다는 거야. 엄청 작은 값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연주시차 자체도 엄청 작아. 근데 만약에 거리가 너무 멀어져. 그러면 그 값이 너무 작아서 측정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이 100파섹 정도가 됩니다. 100파섹이 넘어가면은 이 연주시차 너무 작아져서 하기가 어려워요. 측정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뭐 파섹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보면 파섹 이건 뭐냐면 1파섹은 3.26 광년을 얘기합니다. 광년이라고 하는 거는 LY로도 표현해요. 이게 라이트 이어가 아닐까라는 저의 소심한 생각이긴 한데요. 광년이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가끔 AU라는 게 나와요. AU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걔는 뭐냐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거든. 걔는 진짜 작은 값이야. 그래서 AU라는 게 나오면 그냥 제일 작다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 1파섹을 AU로 표시를 하면은 이거 내가 외울 수가 없어. 206,265 AU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봐봐. 1파섹은 AU가 206,265개가 있어야지 1파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U라는 단위 자체가 엄청 작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그냥 AU가 나오면 그냥 개자금 이렇게 하고 파섹이나 아니면 다른 거 파섹이나 광년으로 비교를 하는 게 훨씬 낫다. 얘는 그냥 정의만 써주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주의점이 있었죠. 요 연주시차는 너무 멀면 100파섹이 넘어가면 이상의 먼별은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거리 측정이 어렵다.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연주시차를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배경별이 나오는 연주시차 문제가 있어요. 그것만 한번 봐보면은 여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책에는 잠깐만요.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이 문제인데 이렇게 확대하면 또 보인다. 신기하지? 네, 그거 보내주세요. 어? 아 이것도 보내줘야 돼? 알았어요. 이거 보시면 이게 우투에서 가져온 문제인데요. 지금 얘는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관측한 별 A와 B래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A는요 움직이는데 B는 변하지 않는다. B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얘는 왜냐면 왜 안 변했을까? A는 변하는데 B는 안 변하는 이유가 뭐지? 니네가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고 동은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움직이면 동은이가 움직였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나랑 동은이의 사이가 부산과 서울이야. 그러면 동은이가 움직이는 게 보여? 티도 안 나지. 그러니까 그거야. B도 움직이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좀 가까워서 움직이면 얘 위치가 변하는 게 보이지만 B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움직여도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얘는 너무 멀리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배경별이라고 해요. 배경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B가 가만히 있을 때 이 옆으로 A가 요만큼 움직였다가 이 그림을 가랑 나를 싹 합치는 거야. 이렇게 합쳐봐요. B를 중심으로. 그러면 A가 요렇게 왼쪽으로는 0.07만큼 07초만큼 이동을 했다가 또 조금 있다가는 이렇게 6개월 뒤에는 0.03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총 시차는 얼마일까? 이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B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지구는 6개월마다 관측을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시차라는 거는 A가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이거? 이 그림? 이해돼?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드디어 A가 있는 게 A의 시차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요거 시차가 얼마야? 저 두 개 더하면 0.1초가 돼요. 그러면 연주 시차는 A의 연주 시차는 0.1초를 나눈 0.05초가 되는 거죠. B는요 움직이지 않아 너무 멀리 있어서 지금 보시면 이 문제 한번 풀어보면요 A는 배경별이다. B가 배경별이죠. A는 움직이니까 아니고 A의 연주 시차는 방금 구했어요. 0.05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B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연주 시차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주 시차를 구하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A랑 A처럼 이런 차이가 있어야 돼요. 위치에 따른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B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B가. 그러면은 (6개월) 전에는 여기에 있어요. B를 봤을 때. 근데 6개월 후에는 으악. 왜? 이렇게 대충 그어보면 6개월 후엔 여기 있지. 그러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시차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너무 멀어지게 되면은 이 시차가 줄어들다 못해서 거의 관측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얘는 연주 시차가 있을 수가 없고요. 틀렸다.
그래서 4번 지구에서 별 A까지 거리. 연주 시차가 0.05니까 거리분의 1이지. 거리는 5분의 100이죠. 20. 그러니까 4번이 맞네. 4번. 아하. 그 다음에 5번. B는 A보다 지금 몇 번에 얘기했어? B가 더 멀리 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저 별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해서 B가 너무 멀리 있음을 알아채지 못하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야. 1번도 모르지, 3번도 모르지, 5번도 몰라. 그러니까 게으르운 거 같은데? 이러면서 못 푸는 거야. 이 멀리 있다. 배경별이고 시차가 없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요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문제도 어려운 문제로 가끔 나오니까 여러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지금 보내줘요? 네. 넌 필요 없잖아. 하고 있어? 저 1번 풀고 있었어요. 뭐라고? 2번 풀고 있었어요. 2번 풀고 있었다고? 2번부터 풀기 있어요. 아 2번부터 필기했어요. 오. 이번 내일 보여줬어. 아 보내줘요? 알겠어. 못하게 아니라. 카톡방에다 그냥 보내놓을게요. 아니 여기 더 있어. 이거 아니까 이거 생일 할때 응. 이 있었거든요. 내리면 되잖아 이쪽에. 이거를? 아니 이렇게. 응? 아니 너 이것도 뭐야? 응? 아니 줘봐. 아 여기 없네. 아니 생일 할때 피 있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네가 쓴 거를 내리고 거기 다시 쓸 수 있잖아. 내가 이거 보여줬잖아. 생일 다 했으니까. 알겠어? 안경 했어요 1번. 잠깐만. 그 혹시 시험 그 책 뒤에 실전편도 다 풀었어? 진짜 빠르다. 잠깐만요. 내가 이 카톡방에 보내고 방금 카톡방에 보냈고 잠깐 쉬고 있어요, 여러분. 프린트 좀 해볼게. 힐링 타임, 힐링 타임. 보자. 이제 우리가 연주 시차까지 방금 했고 이번에는 등급하고 밝기하고 등급하고 온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방금까지 2번을 했고 3번 별의 밝기와 거리의 관계를 알아볼 텐데 우리 먼저 별의 밝기는요 2가지 성질에 의해서 이게 조절이 될 수가 있어요. 얘가 원래 밝으면 눈에 원래 밝게 보이겠고 밝은데 멀리 있으면 어둡게 보이겠죠. 그래서 거리랑 실제 밝기에 관련이 있겠죠. 거리에는 당연히 이 밝기는 반비례할 테고요. 얘를 빨간색으로 쓸까? 거리에는 반비례할 테고 그다음에 실제 밝기에는 비례할 거예요. 실제 방수라는 빛의 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 밝기에는 비례하게 될 겁니다. 네, 당연히 실제 밝기에는 비례할 거고요. 거리에 이제 반비례를 할 텐데 얼마 정도 반비례를 하느냐? 별의 밝기와 거리의 관계. 밝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1이다. 반비례하지만 거리의 제곱만큼 어두워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거리가 3배가 되면 밝기는 9분의 1배가 되고요. 반대로 거리가 4분의 1배로 줄어들면 밝기는 16배가 되겠죠. 이렇게
밝기와 거리가 반비례할 텐데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거리랑 밝기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 밝기를 나타내는 그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밝기와 등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교시에 7단원을 끝낸다고 한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원고까지도 끝낼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야. 항상 모든 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죠. 별의 밝기와 등급. 이게 별을 밝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거야. 얼만큼 밝은지. 그래서 그 객관적인 지표를 등급이라고 나타내고요. 숫자가 작을수록 우리는 밝은 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에 뭐 대충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고대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처음에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정했고요. 이후 이거보다 더 밝은 별은 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나타냈고, 어두운 별은 6, 7, 8, 9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냈고, 사이에 있는 거는 소수점으로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현대에는 좀 더 확장이 됐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등급차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 등급이 낮아지면 얼마나 어두워지는데? 많이. 그래, 많이. 얼만큼 많이냐면 2.5배 정도 어두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 차는 밝기로는 이제 요거하고 거리를 연관지어야겠죠. 우리가 위에서 밝기랑 거리도 얘기를 했으니까 밝기에 대한 게 나오면 거리까지 우리가 연관지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밝기가 2.5배 역할이 되는 거고, 거리는 2.5분의 루트 1배겠지. 이렇게 될 텐데 요걸 궁금해 할까? 니네한테 이걸 구하라고 할까? 안 하겠지. 그냥 얘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2등급 차. 2등급 차. 이게 한 등급 차가 늘수록 2.5 곱하기 2가 아니고 2.5의 제곱, 세제곱, 4제곱 가는 거지. 3 곱하고 4 곱하지 마세요. 2.5의 제곱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6.3배 정도 돼요. 그럼 얘도 거리로 나타내기에는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거리를 구하라고 안 할 거고, 왜냐면은 너무나도 구하기 좋은 숫자들이 있는데 굳이 저런 걸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2.5의 3배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구하기 좋은 14배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밝기가 14배가 되려면 거리는 4분의 1배가 돼야겠죠. 이거 맞아요? 그쵸? 그래야지 거리의 제곱분의 1이 16이 되겠지. 그 다음에 4등급 차. 4등급 차는 2.5의 4배가 될 테고, 그러면 40배가 되고, 얘도 거리를 구하기엔 조금 쿵싸죠. 얘 말고 5등급 차. 이제 5등급 차가 되면 2.5의 5제곱배가 되고, 이때는 100배 정도가 되니까요. 10분의 1배가 될 겁니다. 거리는. 그래서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되고, 이 등급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등급에 종류가 있죠. 등급의 종류. 겉보기 등급하고 실제 등급.
겉보기 등급은 그냥 우리가 얘네의 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밝은 거, 어두운 거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면 겉보기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겉보기 등급을 얘기할 때는 맨눈으로 봤다. 맨눈으로 봤을 때 등급. 똑같이 얘도 숫자가 낮아질수록 밝은 별이에요. 숫자가 작을수록 밝고요. 얘는 그럼 뭘 무시한 거죠? 실제 밝기는 무시하고 아니지. 실제 밝기를 무시하고 거리에 따라서만 판단을 했다라고 봐야겠네. 실제 밝기가 아니고 얘는 거리에 따른 판단. 멀면 어둡고 가까우면 밝고. 절대 등급은 이제 거리를 무시하고 모든 애들을 같은 자리에 갖다 놨을 때 밝기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 있겠죠. 얘는 숫자가 나 10파세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등급이라는 말이 나오면 10파색이라는 말이 없어도 알아서 10파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10파색에 별을 놨을 때 밝기 비교 등급. 얘도 똑같이 숫자가 작을수록 밝다. 얘는 거리를 무시하고 원래 실제 거리 무시 그다음에 밝기에 따라 판단. 실제 이렇게 등급이 나뉘게 되고 우리가 이 등급을 가지고 그때 100파색보다 멀리 있는 별들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리 판단이. 등급, 별의 등급과 거리 판단. 요거 세 가지 있었죠? 겉보기 빼기 절대가 0보다 작냐, 같냐, 크냐. 너무 대충 썼나? 겉절이도 아니고 겉보기 빼기 절대가 0보다 작다는 거는 겉보기가 절대보다 작다는 뜻이지. 그렇죠? 겉보기가 절대보다 작다고? 그럼 누가 더 밝아? 겉보기가 더 밝은 거 아니야? 10파색이 있을 때보다 내가 맨눈으로 봤을 때 더 밝아. 그 말은 10파색보다 안쪽에 있는 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때는 10파색을 기준으로 나타냈을 때 얘보다 실제 별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겉보기가 더 밝게 보인다. 10파색보다 가깝다. 이해되나요? 겉보기 빼기 절대가 0이라는 소리는 겉보기랑 절대가 같네. 그러면은 내 눈이 여기 있을 때 얘는 10파색 위에 있다 라는 게 되겠죠.
그래야지 겉보기랑 절대가 같겠지. 그래서 10파색.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겉보기 빼기 절대가 0보다 크니까 이번에는 내가 맨눈으로 봤을 때 훨씬 어둡다는 소리가 되고 그 소리는 바로 10파색보다 멀리 있다. 절대 등급보다 어둡다는 얘기죠. 10파색에 있을 때보다 어둡다. 아하, 여기 있다는 얘기네요. 10파색보다 멀다. 그래서 실제로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겉보기 빼기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가깝다까지 추가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겉보기 빼기 절이 작을수록 가까운 절. 잘 썼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별과 온도. 네. 네. 별 썼어요? 등급차. 어? 등급차. 등급차? 너무 쉽고 이거 어? 손으로 딱 가리고 말이야 필통으로 다 했어요. 그게 집 변명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저씨 아 아직도 있었어? 너 등급차 쓸 때 뭐 했어? 읽고 쓰고 있어요. 다른 거 쓰고 있었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아래 한번만 내려주세요. 앞에 앉으라고 거기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빨간 색깔. 뭐 이거? 네. 자 거의 뭐 광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별과 표면 온도예요. 4번이죠? 4번. 별의 색과 표면 온도. 얘는요. 색이 푸른색일수록 온도가 높다. 반대로 빨간색일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얘도 그림이 있거든요. 이 그림은 책에도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냥 푸른색일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청색, 적색 이렇게 양 끝은 쉬운데 중간이 백색이에요. 뭔가 백색이면 진짜 뜨거울 것 같고 그렇잖아. 나는 백색이 원래 온도가 제일 높은 줄 알았어 어릴 때는. 근데 백색은 중간 정도 온도고요. 또 하나 더 체크를 해줘야 될 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별인 태양은 황색이라는 뜻이야. 얘네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칠하지만 빨간색이 아니다. 황색이다. 알겠죠? 그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카톡에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붙여서 쓰시거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응?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뭐 하냐고? 몇 번을 이거 7.
오늘 저렇게 할 거야. 7하고 1교시에 7을 끝내려 했는데 조금 오버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7하고 5-1하고 그럼 회장 들어야 되지. 5-1. 아니요, 다시 안 일어나요. 그럼 너 뭐 하지? 다시 뭔가 맨델 들어가고. 근데 저번 시간 했어. 했잖아. 네. 어. 그건 끝났어요. 너 다 끝났어, 퇴장은? 근데 너 그럼 빨리 열심히 공부하려면 남았잖아. 아니에요. 어? 띠용. 그래서 우리 요거는 됐고 이제 다음에 드디어 조금 시간이 남았지만 여기서 시작을 안 하면 다음 시간에 또 지지부진해질 것 같으니까 은하 들어갑시다. 은하. 얘는 우리 은하와 우주. 일단은 우리 은하에 대한 내용을 제일 먼저 배웁니다. 쌤, 여기 필기할 거 많아요? 아니 별 얼마큼 남았는데 자리가 이렇게 많았어요. 한 장 넘기는 게 좋을걸? 네. 그래도 은하에서 나오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너는 괜찮아. 괜찮아. 왼쪽에 쓰고 오른쪽에 써야 될 것 같아. 왼쪽에 좀 쓰고 오른쪽에 반 나눠가지고 조율이는 쓸 수 있을 것 같아. 다? 오, 좋아요. 우리 은하라고 하면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막대 나선 은하예요. 일단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 은하가 별의 집단이거든요. 근데 얘네도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모양에 따른 분류를 조금만 해보면 이 추가로 옆에 조그만하게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되고 안 쓰실 분들은 안 쓰셔도 돼요. 이 내용은 막 나오는 건 아니라서 일단은 정상 나선 은하하고 정상 나선 은하는 어떻게 생겼냐면 중간에 이렇게 있고 돌아가는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중간에 그냥 원 같은 게 있고 양쪽으로 팔이 뻗어나와 있는. 근데 우리 나라란다. 우리 은하 같은 막대 나선 은하는 중간에 막대기가 있고 나선팔이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 좀 징그럽네요. 이렇게 생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런 게 막대 나선 은하고 추가적으로 뭐 플러스로 타원 은하 얘는 나선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긴 애들을 타원 은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중간에 막대기가 있고 나선팔이 나와 있는 막대 나선 은하다. 요거는 그림이 꼭 필요해서 또 필요하신 분들은 붙여 쓰시라고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중간에 정말 막대기가 있고 주변으로 나선팔이 뻗어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우리의 이 태양계는요, 요 나선팔 부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모양은 막대 나선 은하고 얘를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원반 모양이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납작하게 생겼고 주변부가 살짝 부풀어 있는 모양이에요. 얘가 이렇게 지금은 그냥 잘 안 보이긴 한데 얘를 내가 조금 더 잘 보이게 그려보면 이렇게 중간에 있고 이 중간이 약간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안 보여서 이렇게 그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은하에는 별이 몇 개가 있냐면 2,000억 개 정도 존재를 해요. 정도 존재를 하고 이 태양계 같은 경우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이 중심부에서
은하수가 여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까만 색깔 여기를 기준으로 8,500pc 3만 광년 정도 돼요. 이 정도에서 8,500pc 파세 3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고. 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한 요쯤에 위치해 있는데 3만, 얘가 지금 총 10만 광년이거든요. 하나, 둘, 요쯤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대한계. 그러면은 은하 전체의 길이는 얼마냐? 전체 은하의 지름은요 3만 파색이네요. 10만 광년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은하에 대한 설명이고요. 은하수라는 게 있는데 은하수는 뭐냐면 지구에서 관측한 우리 은하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도 이 은하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은하수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항상 공전을 하죠. 공전을 하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요. 여름철에는 이곳을 바라봐요. 여름에는. 근데 겨울에는 한 바퀴 돌지 반대로. 그러니까 겨울에는 여기를 봐. 이게 여름에 요 은하 중심을 보고요. 겨울에는 반대편을 보게 돼요. 이게 색깔이 잘 안 보이나? 아주 잘 보이죠? 뭐야? 아, 이거 기울었잖아. 기억나? 우리 여기 기운 M코드에 기울었잖아요. 맨날 이거 문 열리잖아. 안 닫아놓으면 열리잖아. 봐봐. 네. 왜? 왜 신생 없어요? 아, 소리. 지금 몇 분? 11분까지 쉽시다. 저 소리 좀. 크게 좀 보여달라고? 저. 알았어. 자, 보자. 은하 빨리 끝내야지. 여기 7단원 끝내야 5단원도 하고 4단원도 하니까. 자, 우리 은하는요. 은하수가 있는데 이 은하수는 아까 방금 어디까지 했냐면 겨울에 본 거하고 여름에 본 게 다르지. 여름엔 좀 더 빽빽한 부분을 보고 겨울에는 우주 쪽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은하수는 언제 잘 보이냐? 니네가 생각해도 여름에 더 잘 보일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우리 은하가 여름에 더 잘 보이겠죠. 은하수는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잘 보인다. 그리고 특히 어디에 있을 때냐면 궁수자리 위에 있을 때 잘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단하고 성운이라는 걸 할 건데 성단, 성운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단은 별이 모여 있는 거고요. 성운은 성간 물질이라는 먼지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은 엄연히 다르다. 좀 더 써야 되죠 아직. 이제 근데 쓰시고 다음에 성단과 성운 하겠습니다. 거의 됐어요.
성단 한 줄 쓰고 밑에 성문 한 줄 쓰고. 아마 그렇게 하면 끝날걸? 우주 탐사는 필기 안 할 거야. 우주 탐사는 그냥 말로 하고 같이 그냥 PPT 보고 끝낼 거야. 그럴걸? 자, 요렇게 되고요. 그래야지. 뭐 우주 탐사? 얘 버린대요. 우주 탐사? 역사. 뭐? 뭘 버려? 역사? 우주 탐사? 역사는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 249는 성단 할게요. 성단. 249. 뭐 마지막 페이지 249. 그런 거 보지. 역사는 다시 사는. 아 근데 성단은 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성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구상성단하고 이거 이렇게 쓰지 말까? 구상성단하고 산계성단. 구상은 뭔가 동그랗게 생겼을 것 같고 구니까 산계는 너네 잘 쓰고 있어? 잠깐만요. 산계는 산탄총 할 때 산탄총 어때? 팍 나가지. 배그에서 뭐라 했더라? 배더비인가? 더블배럴? 네. 더블배럴? 배럴. 맞지? 그게 뭐라고 했지? 옛날에 떡배라 그랬나? 맞아요. 옛날에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거 같은 경우 산탄총 같은 경우 이렇게 퍼지지. 그래서 산계라는 말도 퍼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계성단은 퍼져 있는 모양이고요. 구상성단은 구가 모여 있는 모양이에요. 저희도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가져와 보면 쌤, 음. 지금 필기하시는 거 분노트 맞아요? 음. 왜 이렇게 다른 거 같지? 굿노트인데 이거? 이거 보면 산계성단 어때요? 이렇게 뭔가 흩어져 있는 느낌이죠. 이렇게 이런 걸 산계라고 하고 구상은 이렇게 중간에 모여있죠. 이런 걸 구상성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나이가 차이가 나요. 산계는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젊은 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모여있기보다는 자기네들끼리 그냥 존재하는 경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좋아. 네. 뭐 보내라고 이거? 필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 네네네. 아 네네네. 아 예. 예. 상 보냈고. 얘는 산계예요. 방금 보낸 거는. 그래서 산계성단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젊다. 구상성단은 나이가 젊다? 보다 그냥 젊다. 젊다. 잠시만 또 그럼 밑에 늙었다라고 써야 되잖아. 늙었음. 늙었다. 젊으니까 온도가 어떨까? 높겠지. 그래서 온도가 높아서 얘는 푸른색이에요. 얘 같은 경우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 양이 조금 줄어서 붉은색이다. 젊은 애들은 자기네들끼리 따로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이 모여있는 집단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얘는 수십에서 수만 개. 얘는
얘는 수만에서 수십만 개. 그리고 젊은 애들은 아직 이 은하의 나선 팔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깥쪽에 위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 나이가 많은 애들은 점점 중간으로 가. 그래서 중심부에 위치를 합니다. 산계성당 같은 경우에는 나선 팔에 위치하고요. 늙은 별은 둘 중 하나에 중간에 있던가 아예 은하 바깥에 있던가. 그래서 얘는 중심부 또는 여기를 헤일로라고 해요. 어디를 헤일로라고 하냐면 헤일로라는 이름이 이 은하가 여기 있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은하의 경계를 가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은하를 둘러싼 이런 원의 공간, 우리가 이렇게까지를 은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공간을 헤일로라고 하고, 부상성단은 이 헤일로 쪽에 있다는 소리야. 중심 아니면 아예 저 헤일로 쪽, 여기를 우리가 헤일로라고 한다. 잘 안 보이지만 헤일로라고 쓴 겁니다. 공간이지. 그 다음에 이제 7번. 응, 잠깐만. 여기 뭐 나선 팔이에요. 응, 나선 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성운이라는 건데, 성단과 성운은 다른 게 뭐냐면, 성단은 아까 별의 모임이었죠. 성운은 먼지의 모임이야, 먼지. 그래서 얘는 성간물질의 모임이야. 성간물질이 뭐냐면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먼지나 수소, 헬륨 이런 것들을 성간물질이라고 해요. 성간물질이 뭐야?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 얘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나선팔에 주로 위치해요. 뭐 성간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것도 좀 써보면, 성간물질이라고 하면 먼지, 수소. 이거 바꿀 때가 됐다니까. 에이. 바꾸려고 했는데 수소, 헬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성운의 종류도 3가지가 있어요. 방출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
방출성분은요. 이렇게 빨갛게 생겼어요. 빨가면 온도가 어떨 것 같아? 온도가 낮겠지? 얘는 왜 온도가 낮냐면 이 별빛이 나오겠지. 그 별빛을 먼지가 흡수를 해요. 근데 그 먼지가 자기가 나름대로 가열을 해서 재방출을 하면 그렇게 온도가 높지 않겠죠. 먼지가 흡수한 빛이니까. 그래서 얘는 온도가 높지 않은 붉은색이 나온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간 물질이 별빛을 흡수해서 그다음에 가열해요. 스스로 방출해요. 이러면은 그렇게 밝은 빛은 그렇게 막 온도가 높은 빛은 아니게 되는 거죠. 먼지가 만든 빛이니까요. 얘는. 근데 반사성우는 별빛에서 별빛이 내보낸 걸 그냥 냅다 반사하는 거야. 그럼 별빛이 내보낸 빛이니까 먼지가 내보낸 빛보단 밝겠지. 그래서 얘는 푸른색의 빛을 띱니다. 얘는 성간물질이 빛을 반사해요.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높은 푸른색의 빛이 되는 거고요. 암흑성우는 왜 암흑이겠어? 별빛을 이 먼지가 막아서 별빛이 통과 안에서 까만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림을 내가 보내줄 텐데 진짜 까매. 주변에 있는 별보다 훨씬 까매요. 이게 좀 보일라나? 네, 요 중간에 이거야. 요렇게 까맣지. 요게 암흑성운이에요. 아예 안 보이죠. 그래서 얘는 왜 암흑이냐면 검은색. 성간물질이 별빛을 막아요. 그리고 한 개만 더 하면 우주 팽창만 하면은 7단원은 끝나요. 나머지 요거는 우주 탐사는 같이 그냥 보면서 밑줄만 칠게요. 딱히 필기할 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고요. 8번에 우주 팽창. 우리가 우주 팽창한다는 거는 여기서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 우리 통합과학 1단원에서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3학년 7단원에서 빅뱅 우주론이 나오고 통합과학 1단원에서 빅뱅 우주론이 나오면서 연결이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때 빅뱅 우주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한 두 줄, 세 줄. 그래서 우리 이 우주의 팽창은요 뭐예요? 우주가 계속 지금까지 팽창하고 있고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들이 멀어진다. 근데 멀어지는데 중요한 건 특별한 중심이 없어요.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냅다 다 멀어져. 그게 우주 팽창이에요. 중심 없이 균일하게 팽창. 그리고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진다. 글씨 진짜 조그맣게 쓴다, 주환이. 잘 쓰네, 글씨. 다음 빅뱅 우주론 뭐예요? 138억 년 전. 기억나? 초고온, 초고밀도의 한 점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지금의 우주가 되었다. 초고온, 고밀도 한 점에서 폭발이 일어나 지금의 우주가 되었음. 이게 빅뱅 우주로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폭발 멈췄어요? 이거 계속 멀어지고 있지? 여전히 지금까지도 팽창하고 있음. 그러면 잠깐 또 그냥 배터리가 위기거든 약간. 그래서 5-1이 필요하다고 해서 할 건데 5-1 세포 분열이에요. 뭐야? 많이 잡아야 좀 많지? 왜냐면은 세포 분열을 그려야 되니까. 우선은 생식과 유전에서 자, 1번 우리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잠시만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염색체에 대한 내용을 아마 제일 처음에 할 거예요. 이 단원에서는 우리 염색체는 일단은 뭘로 구성이 되냐면 DNA하고 단백질로 구성이 되고요. 네, 제품을 먼저 하는 응? 제품을 먼저 하는 아니야. 염색체를 알아야 세포 분열을 하지. 여기 제품을 먼저 해. 내 맘이야. 자, 염색체는요 언제만 나오지?
세포 분열할 때만 이 염색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DNA라는 거는 일단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겠죠. 이렇게 꼬여 있는 게 DNA고 얘네가 이렇게 풀려 있으면 조금 위험하니까 얘네를 축소시킨 거예요. 지금 축소시켜서 저렇게 선처럼 보일 때 이렇게 단백질에다가 똘똘 감아 놓는데 이 단백질 때문에 염색체의 구성 요소가 DNA와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이 단백질의 역할은 그러니까 정리해주는 역할인 거죠. DNA를 정리해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DNA가 염색체에 묶여서 풀어져 있는 구조로 평소에는 존재를 해요. 우리가 이 구조를 염색사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존재를 하다가 얘네가 뭉칩니다. 뭉쳐서 이렇게 염색체 구조를 이룰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염색체. 이렇게 두 개. 이 구조를 우리가 염색체라고 하고, 간기가 지나면은 이 염색체가 이렇게 두 가닥이 되는데 이 두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해요. 이 염색 분체는 특징이 뭐냐? 복사한 거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중간에 이 염색 분체를 묶어주는 중간에 이런 동그라미가 있는데 여기 부분을 동원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염색체 개수를 셀 때는 이 동원체의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알겠죠? 얘는 염색체 개수 셀 때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이 DNA고요. 여기 유전 정보가 있긴 한데 전부 다 쓸모 있는 유전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서 쓸모 있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을 유전자라고 따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DNA 위에는 굉장히 많은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 A, 유전자 B. 유전자라고 하면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위를 얘기해요. 그리고 염색체가 세포 분열 시에 나타난다고 하면 염색사는 간기의 염색사로 존재한다. 얘의 이름은 단백질이고.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염색체에 대한 얘기가 끝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염색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우린 사람이니까 사람의 염색체에 대해 관심이 있겠죠. 사람의 염색체. 사람의 염색체는요 46개고 그 중에서 44개가 상염색체. 상염색체는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민서야,
저거 녹화 잘 되고 있어? 네. 배터리 없어. 좀 이따가 뭔가 배터리 10% 남았음 하면서 조용한 아직도 그니까. 아, 배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아직은 잘 되고 아직은 잘 되고 있어. 삼염색체는 남녀가 다르고요. 얘는 X랑 Y, 종류는 X랑 Y가 있고 개수는 2개. 그래서 사람은 총 이렇게 2개를 더한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종이라고 하면 염색체 수가 같아야 되고요. 또 모양도 같아야 돼요. 수만 같다고 해서 같은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염색체 응? 뭐라고? 어쩔. 얼마 안 남았어. 그래. 우와 모양이 거의 20분에 끝났어. 이제 한 45분 남았나? 35분. 야, 거의 반이 지났잖아. 진짜 어이없어. 어이없다고. 자, 그 다음 세포 분열.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에 대해 했으면 이제 세포 분열이라는 걸 배울 건데 이 세포 분열은 세포 하나가 2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큰 세포, 분열되기 전의 세포를 모세포라고 하고요. 이 모세포가 분열이 되면 딸세포가 됩니다. 이렇게 분열된 애를 딸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포 분열 종류는 2가지예요. 세세포 분열. 그다음에 생식세포 분열, 감소 분열을 얘기하죠. 그래서 세세포 분열은 나와 같은 세포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크게 우리는 이미 다 배웠으니까 정리를 여기서 해보면 세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요. 생식세포 분열의 목적은 염색체 수를 절반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염색체 수를 절반으로 만들려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야겠죠. 상동 염색체 분리되는 게 이 생식세포 1분열이고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까지 분리된다. 염색 분체까지 분리돼요.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은 1분열, 2분열 이렇게 2개가 존재하죠. 이렇게가 세포 분열이고 이 세포 분열을 왜 하냐? 그냥 있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그거라고 그랬죠. 세포의 크기가 느는 것보다 크기가 늘면은요 부피보다 표면적이 늘어나는 비율이 작기 때문에 크기만 커지고 물질 교환을 할 수 있는 표면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효율이 줄어들죠. 세포 크기가 늘면 부피분의 표면적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부피는 느는데 그거에 비해서 표면적은 덜 느니까 부피는 너무 많이 늘고 표면적은 줄어들게 돼요. 단위 부피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세포 크기가 커지면 부피분의 표면적 비율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물질 교환 효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 드실래요? 좀 이따가 이것만 하고
요거를 어차피 내가 체세포 분열 그림을 이번에 안 그릴 거거든. 그래서 니네한테 그리라고 하는 동안 핸드폰 충전을 하면서 젤리도 먹어야지. 저기까지 하면 효율 아주 그냥 딱 좋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물질 교환 효율이 적으면 좋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크기를 늘리기보다는 크기를 줄이고 개수를 늘려서 부피분의 표면적을 키울 거예요. 그러면 물질 교환 효율이 늘어나죠. 그럼 물질 교환 효율이 늘어난 애가 개수는 더 많아지니까 훨씬 좋겠지.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는데 세포 분열을 할 때도 이 세포가 항상 분열을 하는 게 아니고 분열을 하는 시기랑 크기를 키우는 시기, 세포 주기라는 게 있어요. 세포 주기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세포 주기, 세포는 이런 사이클, 동그라미를 따라서 사는데요. 이 동그라미의 대부분은 크기를 키우는, 행복하게 먹고 뭔가 분열을 준비하는 간기고요. 간기. 이 간기는 그냥 분열 준비. 크기를 키운다. 그리고 유전 물질을 복제한다. 이게 바로 염색 분체 만드는 거죠. 여기 이렇게 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그만한 시기가 분열기인데 분열기도 또 한 번 더 나뉘게 돼요. 안 그래도 작은 분열기는 두 번의 분열기,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 그래서 우리가 핵분열 같은 경우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세포질 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 세포냐 식물 세포냐에 따라 달랐었죠. 그거는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전히 얘기를 해볼까? 세포질 분열. 이번에는 너무 복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림을 제가 다 그리진 않을 거고요. 가지고 올 겁니다. 옛날에 했던 어떤 필기에서든. 자, 세포질 분열은 이제 이 전체 덩어리가 분열되는 거예요. 핵분열이 끝나고 나면은 전체 덩어리가 분열이 돼야겠죠. 그때 동물 세포는 세포막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이 이렇게 똑 떨어지면 세포질 분열이 가능하지만 식물 세포는 벽이 있기 때문에 세포판이라는 걸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세포판이 세워진다는 점이 다르죠.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세포 분열을 할 건데 체세포 분열부터 할 거예요. 먼저 요거 체세포 분열 필기를 하시고 제가 다시 필기를 하시고 영상으로 보시는 친구들이 이렇게 잠깐 멈춰놓고 지금 필기하시고 저는 충전을 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림 그리는 동안. 자, 요거 체세포 분열 간단한 설명을 해보면은요, 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간기하고 분열기로 나뉘겠죠. 그래서 간기에는 염색사 형태로 존재를 하고 일단 핵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유전 물질이 복제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염색 분체 모양이 되겠죠. 근데 아직 완전한 염색체 모양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되면은 염색체 형태로 바뀌고 핵막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때 방추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 이때 체세포 분열은 목적이 염색 분체를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중기에 적도판 나란히 배열은 되지만 요렇게 딱 잘라지게 염색 분체가 찢어지게끔 얘네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관찰하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기 때는요, 드디어 우리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고 말기 때는 염색사로 다시 풀리고 핵막이 생기고 방추사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염색체 개수는 어떻게 센다 그랬어? 방추사 개수를 센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전기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방추사가. 그러면은 이 체세포 분열은 분열하고 나서도 4개여야 돼. 염색체 개수가 바뀌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시면 하나, 둘, 셋, 4개로 갔죠. 근데 여러분 요거 나중에 끊어지기 때문에 얘랑 얘가 같으면 되지 얘랑 요 전체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핵이 나눠졌다는 건 이제 다른 세포가 될 거란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 보면 가끔 전기나 원래 이렇게 4개였으면 딸세포 합쳐서 4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딸세포 하나랑 모세포랑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체세포 분열이고요. 그 다음에는 감수 분열인데 이 감수 분열은 이거는 필기하는 게 좀 빡세겠는데요. 시원이 울겠는데 필기하다가. 컨트롤 B 없어요. 컨트롤 V? 쌤, 저 나는 컨트롤 V. 필기가 많이 해주세요. 시원이 울게? 네. 팔고 나가서 게임 이게 뭐야? 뭐지? 좋다라고요? 맞아. 근데 나 예. 어제 좀 버려가지고. 맞아. 아, 근데 어쩌라고. 수고, GG. 들어가면 되죠? 네. 오늘은요. 좀 멈춰주시면 네, 멈춰줄게요. 일단 설명부터 할게요. 우리 감수 분열은요, 염색체 수를 절반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감수 2분열은요, 아까 한 체세포 분열이랑 똑같기 때문에 딱히 설명은 안 할 거고, 감수 1분열이 이제 중요한데, 감수 1분열에서 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됨으로써 염색체 수가 절반이 됩니다. 감수 1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데 똑같이 간기에는 염색사가 존재하고 핵막이 생기고요. 핵막이 있고 유전 물질을 복제해서 이렇게 2배가 되고 분열기 이때 전기 때 중요하죠. 이때 이 상동 염색체끼리 짝을 이루는 이가 염색체가 나오게 됩니다. 이가 염색체는 감수 1분열 전기나 중기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핵막 사라지고 방추사 나오는 건 똑같고요. 이번에는 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야 되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짝짝이 맞춰서 줄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야지 이렇게 반을 띡 갈랐을 때 우리가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거고, 감수 1분열에 아까 염색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였죠? 근데 이제 이 말기 때 보시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으로 갈라진다. 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면은 염색체 수가 절반이 된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데 여러분이 가장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간기가 없다는 점이에요. 감수 1분열과 2분열, 어쨌든 분열이면은 우리가 분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간기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아까 세포주기 보면 간기가 있고 분열기 있고 간기 있고 분열기 있고 였죠. 근데 감수 1분열과 2분열 사이에는 간기가 없어요. 그래서 염색분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염색체 복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전기 때 아까 요 앞에 있던 거 3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이번엔 염색 분체가 분리돼야 되기 때문에 얘네가 나란히 줄을 서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쭉 자르면은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됐고 염색체 3개였는데 분리되고 나서도 3개죠.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은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시간이 되면 생식을 해야 되는데 생식까지 오늘 못할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요거 필기하시고요. 네. 감수 1분열에서는 날개에 핵막이 없거든요. 간계 핵막이 없냐고? 아니, 감수 1분열에서는